예,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. 오늘 세제 개편과 이런 데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몇 가지 좀 포인트를 좀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. 저희가 일반적으로 세제 개편의 효과를 분석하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. 이게 이제 2007년에 클로싱이라는 사람이 OECD 국가에 대해서 텍스가 그 레버뉴, 그러니까 그 법인세율이 변하게 되면 그게 미친 효과가 어떤 거냐, 이런 것들을 텍스 레버뉴에, 그러니까 조세 수입에 미친 영향이 어떤 거냐, 이런 걸 분석하는 가장 표준적인 분석 방법인데요. 그때 통제를 할 때 텍스율, 그러니까 세율에다 세율 제곱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업의 그러니까 기업 잉여, 이익, 그 다음에 경제 내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, 그리고 그러니까 이 순환적인 팩터로서 성장률, 그리고 실업률, 그리고 구조적인 팩터로서 1인당 GDP, 그 다음에 개별 세율,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어느 정도 개방되어 있는가, 그리고 사이즈, 그리고 그 특정한 기간,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분석해야 겨우 텍스 레이트의, 그러니까 세율의 변화가 세수에 미친 영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라서 우리가 지금 너무 이렇게 정교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 스스로 분석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예만 들어드렸고, 또 저희가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나름대로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, 현재 지금 많은 경우 분석하는 방법이 과표 A가 있고 여기에 변경 전 세율을 곱하고 과표 B에다가 변경 후 세율을 곱해서 감세나 증세, 특히 감세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이 얘기는 뭐 어떻게 했냐면,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, 세율이 변경 전 세율에서 변경 후 세율로 가면 현재 지금 대부분의 분석의 가정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, 변경 전 세율과 변경 후 세율에서 과표 A와 과표 B는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이 산식을 통해서 감세 효과를 계산하는데요. 실제 세율이 변경하게 되면 과표 A가 과표 B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이게 또 과표 B도 변화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전체 효과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이 양자 효과를 다 반영해야 되는데, 지금 그래서 마치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결과가 세율 변경에 의한 것인 것처럼 약간 오해되는 경향이 있다는 포인트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. 이와 같은 예로 비슷하게 저희가 똑같은 방법으로 세율이 변경하기 전과 변경하기 후에 과표의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해 보면, 다음 장을 보시면 이게 지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 세율 변화에 따라서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변하기 전 세율과 변화한 후의 세율, 이걸로 과표에 똑같이 때려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 대기업에 전반적으로 15조의 감세가 있었다,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요. 저는 이 결과 자체가 신뢰성이 없다고 보는 이유가, 세율이 변경하기 전과 변경하기 후에 똑같은 그 과표를 놓고 세율 변화만 곱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, 실제 세율이 변화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이 바뀌었을 거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아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, 또 특히 참여정부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경기가 호황이었던 시기라서 우리 기업이 이익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던 시기였다는 점과,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의 시기의 경우에는 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매우 경기가 어려웠다는 점, 이런 것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세율의 효과를 비교하는 게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,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그 국회 요청에 의해서 세율 분석을 하는 것들은 알고 있긴 합니다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좀 이렇게 정교한 분석 방법을 앞으로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는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오재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